도나도나 머니돈나 오늘은 메디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미숙 선생님이 메디케어 분야에서 일한 지 몇 년이 됐죠? 제가 메디케어에서 일한 지가 한 15년 됐나 봐요. 15년? 더 된 더 되는 거 언니 자꾸 생각 안 나. 그런 나- 거 어려운 거 나는-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시간이 딱 멈춰 있어. 예. 왜냐면 조이스가 나 8년 됐나? 이렇게 아니 처음에 5년 됐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8년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가 하더니 나중에 계산해보더니 16년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아니 보험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메디케어를 시작한 지는 한 10년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언저리 너무 어디? 그 그 언저리 언저리 어디? 어디? 보험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메디케어 분야에서 상당히 독보적이신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 저희가 사는 조지아 이 한인타운에서 선우미숙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유튜브를 보시고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진짜 댓글에. 선우미숙 씨가 캘리포니아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너무 솔직하게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감사하죠. 이제 메디케어 때가 됐습니다. 자, 왜 지금이 메디케어 때죠? 이게 이제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뭐를 빼고 막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헬스 인슈런스 애니멀 인롤먼 피리어드가 있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메디케어도 어떻게 생각하면 큰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그 베네핏에 대한 것을 지금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내가 그걸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플랜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없던 거를 얹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큰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서 그동안에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는 메뚜기 한철이 지금 기간은 빼고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그러니까 네. 시간이 별로 없네. 없어. 10월, 생각보다. 11월, 12월 두 달도 안 되네요. 두 달도 안 되는데 이제 사실은 그래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 C라고 부르는 그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바꾸기 위한 거는 한 번 더 있어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이런 똑같은 형태의 그 파트 C하고 D하고 묶여있는 어드밴티지 플랜을 다른 회사의 비슷한 플랜으로 바꾸는 거는 그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두 번의 경우가 있지만 다른 거는 뭐 애들을 한다든지 없다가 새로 한다든지 하는 거는 반드시 이 기간 동안 하시지 않으면 또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네, 메디케어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피부에 안 이제 닿죠.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네. 되고 그다음에 메디케어가 하나인 줄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그쵸. 수 있는 거예요. 메디케어라는 우리 그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메디케어인 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는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내가 메디케어가 필요하는데 그냥 블루크로스에다가 띡띡띡띡 전화를 한다. 나 메디케어 보험이 필요한데 그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블루크로스에서 도와줄까요? 언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전부 아니다가 답이. 안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자기가 직접 못해? 지금 기본이 없잖아, 기본. 자, 그래서 이게 이 애니멀 인롤먼트 피리어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오리지널 메디케어. 연방 정부에서 해주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하고 B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그리고 또 그게 있어야만 블루크로스에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연방 정부에서 우리 의료보험 메디케어를 우리가 65세 이후부터 가질 수 있다라고 가지고 있으면 그 연방 정부를 통해서 메디케어를 하는 게 아니고 연방 정부의 펀드를 받아서 운영하는 각자 사보험 회사가 있어서 그 이제 어드밴티지 플랜은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 사보험 회사들을 우리가 컨택을 하는 게 해야 이제 된다. 블루크로스니 에트나니 이렇게 맨 나가는 처음에 신청은 건데 어디서 시작해 그럼? 신청은 가버먼트의 웹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가거나 해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언니가 안 도와줘? 그거야 뭐 예쁘게 예쁜 손님들만 도와드리죠.
예. 그 손님들은 다 예쁘구나. 다 도와주는 거야. 에이전트들한테 가도 그럼요. 도와주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오시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같이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정부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65살 되시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신청을 해드릴 수가 있죠. 만 65세가 되는 달에 빼고 3개월 앞, 3개월 뒤 그럼 전부 7개월. 합치면 7개월.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 A하고 B가 이게 오리지널 메디케어라는 걸 그걸 확실히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리지널 메디케어. 이건 파트 A하고 B는 이거는 진짜 바깥에 뭐 블루크로스하고 상관도 없고 뭐 에트나하고 상관도 없고 내 뭐 다른 회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정부에서 받는 메디케어 커버리지예요. 파트 A, 파트 B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으면 카드가 있잖아요. 메디케어 카드가 딱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예요. 자, 그럼 A하고 B가 뭔지도 알려줘요. 그렇죠. 파트 A는 병원에 갈 때 뭐 입원비라든지 아니면 또 많이 아파서 하스피스에 간다거나 이런 것을 커버해주는 그 커버제예요. 파트 A가. 그러니까 병원이에요. 병원. 그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병원, 하스피럴. 그리고 파트 B는 의사 진료비 또는 검사비. 아웃페이션은 어디에 속해? B. B. 예. 검사비 또는 아웃페이션트 비용을 파트 B에서 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기억을 해야 될 것도 뭐가 있냐면 파트 A하고 B가 있으면 됐지 또 뭘 왜 또 필요하느냐 왜 필요하느냐면 얘가 다 해주면 되는데 한 80% 정도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비용이 나오면. 20%는 자기가 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어 있는 게 약 부분이 비어 있거든요. 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니어들은 정말 중요한 커버리지가 이게 드럭 커버리지예요. 저희 오피스에 오시는 어떤 그 손님 한 분이 그러니까 이제 자제분이 의사세요. 근데 약을 17개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17개를 다 드시려면 그럼 물을 몇 컵을 드셔야 돼?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거는 아침에 드시고 또 맞지. 어떤 거는 뭐 맞지. 일주일에 몇 번 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긴 하는데 진짜 약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필요해요.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간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A하고 B 그리고 80%고 거기에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 20%하고 약보험 때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언니 그러면 A, B 연방정부에서 우리한테 그냥 저절로 65세가 되면 제공되는 그러니까 물론 신청해야 되지만 그렇죠. 제공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완전히 프리인지 파트 A는 돈을 안 내도 돼요. Most of the time.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거기에 또 뭐 룰이 많은데 뭐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죠. 그렇죠. 하나로 설명하시니까 뭐 자격이 안 되면 돈을 내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치우고. 옆에 치우고 보통 경우에는 파트 A는 돈을 안 내지만 파트 B는 보험료가 있어요. 근데 요 파트 B 보험료가 이게 인컴에 따라서 달라요. 맞아. 아, 많이 그래가지고 받으면, 뭐 많이 보통 버는데. 분들은 많이 벌면 많이 벌면 많이 내야지 뭐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뭐 한 달에 한 170불 정도인데 맞아. 예, 그거를 그냥 다 내시는데 인컴이 많아서 뭐 부부가 35만 불 이상을 벌거나 1년에? 1년에 이제 텍스를 이게 메디케어 그 파트 B 보험료가요. 올해 받으시기 시작하시는 분은 재작년 텍스 보고에 준해서 가격이 매겨져요. 오, 작년이 아니고요? 작년이 아니고 2년 전 재작년 거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갖고 계시다가 이제 리타일하기 때문에 이걸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해는 인컴이 스카이 하이로 되겠죠. 그렇겠네.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얼마나 비싸게 되냐면 한 달에 580불 이래요. 얼마가 되면 인컴이 35만 불 35만 불 나오면? 부부가. 그러면- 75만 불까지. 그러면 딴 거는 다 이제 제외두고 그 해에 비즈니스를 팔면 그 정도는 될 거 아니야, 그쵸? 당연 그죠.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를 만약에 40만 불에 팔았어, 그냥.
그러면 그 40만 불로 뭘 하지 않고 40만 불이 그대로 나한테 있는 거로 했다고 책정이 하면 되면 내가 모르고 폭탄 맞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이 580불이라고? 그렇죠. 그럼 둘이면은 1160불? 그렇죠. Not only that, 그것뿐만이 아니라 Part D, 드럭 커버리지에 대한 보험료도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디케어도 처음에 받기 시작하게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팔 계획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메디케어 플래닝이라는 거를 미리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언니 질문 하나 할게. 그럼 75만 불 이상은 얼마예요? 거기서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아 580불이라 큰 나는 막 한 1000불 내라 그러는 줄 알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음. 그 D는 드럭인데 그것도 인컴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yes. 와. 와 그러면 어쨌든 580불을 내게 되는 게 네. 그날 그 해만 그렇죠. 그렇다. 만약에 비즈니스를 팔아서 생긴 그렇죠. 거면. 근데 그렇죠. 꾸준히 내가 그냥 35만 불 이상의 인컴이 있으면 도망갈 길이 없는 거네. 없죠. 리타이어 하고 나니까 65세가 넘고 나서. 아 그럼 저기 메디케어 안 받으면? 메디케어 안 받으면 뭐 무슨 재주로 병원비를 아니 뭐 충당하냐고? 회사에서 보험이 있을 수도 그거는 있잖아. 가능하죠. 회사가 회사가 있으면 어. 회사를 다니면서 그룹 커버리지가 있으면 그리고 20명 이상의 인플로이를 가진 회사라면 내가 Part B를 안 들어도 돼요. A는 들고? A는 그냥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나오니까. 근데 회사들이 요새는 이제 음. 그거 메디케어가 되는 사람은 그걸 먼저 쓰라고 하지. 궁금증은 그러면 내가 회사를 다녀. 그러면 내가 메디케어 신청 안 해도 돼? 65세 때? 해야지. 20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인플로이가 20명이 안 되는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아까 왜 A는 저절로 그냥 하는 거니까 안 음. 할 필요가 없다는데 그럼 신청 안 해도 A는 나와? 무조건 나오죠. 오. 신청은 해야 되지 않아? 물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카드가 안 나온다 뿐이지 아. 시스템에는 내가 퀄리파이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얘기는 해야 되잖아. 그렇지. 얘기는. 아니 왜냐하면 페널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직장을 죽을 때까지 다닐 사람은 안 해도 돼? 직장 보험은 이제 우리가 그 크레디블 커버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그 직장 보험이 다 좋은 보험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보험을 가진 그런 갖추고 있는 보험을 가졌으면 메디케어 파트 B를 굳이 안 해도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직장 보험이 끝날 때 내가 파트 B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물지 않아요. 그 대신에 여기서 직장에서 여태껏 보험을 쭉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만 그게 면제가 돼요. 근데 65세 되기 전에 신청은 해야 되잖아. A는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보통 우리가 소셜시큐리티에다가 그 연락을 해두는 게 좋죠. 나는 혹시 직장 보험이 모르니까. 있어서 이거 지금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제 연기를 하겠다. 그렇지. 이렇게. 걔네들이 내 개인 사정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오, 난 그걸 몰라서 직장을 다녀도 무조건 페널티를 내야 되는 줄 알아서 아주 좋은, 그러니까 100% 커버해주는 보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회사가 그 보험을 계속 공급한다면 야, 메디케어로 바꾸면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아니 왜냐면 이제 직장 보험에서 뭐 지금 이렇게 인컴이 많은 사람들 둘이 합치면 뭐 지금 1,000불도 넘게 파트 B를 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혹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같은 걸 든다면 거기 보험료가 더 추가가 되니까 와우. 어찌 생각하면 그룹에다가 내는 보험료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커버리지는 그러니까 별로 안 좋고. 나는 그냥 여기 그냥 스테이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여튼 A, B 상황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오리지널 메디케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C하고 D에 대해서 인컴이 많은 분들은 플래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언니 플래닝 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비즈니스의 그 트랜잭션 시기를 그걸 물론 이제 회계사랑 잘 의논을 하셔야겠지만 그거를 할 수만 있다면 올해의 일부분, 내년의 일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인컴을 나누는 거죠. 12월 말에 팔아서?
그거는 이제 12월 예. 아니 뭐 그렇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예. 언제 돈을 주겠다. 그리고 지금 그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62세쯤에 팔면 더 좋겠네. 그렇죠. 메디케어만 생각한다면 다른 조건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약간 그냥 무조건 덜커덕 팔 일이 아니라 그 65살이 가까워오면서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하신다 그러면은 한 번쯤 그거를 생각해보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근데 그거 보면 좀 그렇지 않아? 살면서도 엄청 텍스 내고 또 그거 해서도 또 엄청 텍스 내고 그 보험료도 또 엄청 내고 기가 막혀. 그럼 얼마까지 언니 얼마까지 벌면 180불이야? 그 170불, 18만 2천 불. 아, 둘이 18만 2천 불까지는 170불. 그리고 또 그 우리 인컴 텍스 그 조정되는 부분, 조지아주에서 조정되는 부분도 13만 얼마에서 조정된다. 12만 13만 13만 불, 부부가 6만 5천 13만 불에 조정되면 조지아주에 살면서는 텍스 안 되지. 13만 불 조금 아래로 만약에 부부가 죽을 때까지 벌면 뭐 크게 메디케어 안 내고 그러니까 조지아주 소득세도 안 내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플랜을 세우라는 그렇죠. 거네. 무조건 낼 일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내가 원금에서 그냥 쓰게 되면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인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인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좀 플랜이 가능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겸손한 인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아니 되고. 플랜을 세운다고 하면 거창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조정을 우리가 현명하게 하는 거를 플랜이라고 플랜이에요. 말하는 거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다 프리로 나눠드리지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비싼 정보입니다. 그러네. 네. 그럼 이제 B는 그래서 어쨌든 플랜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요. 네. 네. 그 다음에 맞아. 언니 이제 D가 나. 네. D. 자, D도 이제 마찬가지 인컴에 따라서 D는 네, 좀 쉬워. 왜냐면 네. 드럭이잖아. 그렇죠. 그지? 근데 그건 보험료 얼마야? 그거는 오늘 돈 내는 얘기에 스트레스 받는다. 보통 기가 막혀. 보통 이제 드럭 커버리지를 따로 사게 되면,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플랜을 사게 되면은 보통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보험료를 따로 안 내요. 근데 인컴이 많아서 더 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안 내지만 나는 내게 되죠. 그래서 34만 불이 넘는다 그러면은 71불을 더 내게 돼, 다른 사람보다. 1인당? 1인당. 그렇지만 이제 뭐 서플리멘트를 사면서 드럭 커버리지를 따로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또 드럭 커버리지의 보험료까지 내니까 겸손한 수입에 대해서만 얘기. 뭐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겸손한 수입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어쨌든 겸손한 수입이 아니신 분들은 플랜을 세워야 된다. 네, 결론은 그거예요. 그거 네. 명심하시고 네. 네. 자 이제 겸손한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한 달에 B를 커버하는데 170불, 1인당 요것만 170불 생각하시면 정도 든다. 그러니까 이거 인컴이 작은 사람도 170불을 내야 되는 거잖아. 아주 작으면 이제 메디케이드라는 거를 메디케이드가 해서 안 되는 사람. 그렇죠. 메디케이드가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170불 소셜 내야죠. 스킬 베네핏을 받을 때 그걸 빼고 주는 거죠. 그렇거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아직 받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내야 돼. 170불 곱하기 3 해갖고 한 비나 사람당. 봐요. 네. 근데 사실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작은 돈은 그렇죠. 아니야. 오리지널 메디케어하고 그게 80%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20%하고 약을 커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첫째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걸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파트 C 하는 건데 이게 묘하게 파트 C인데 이 드럭 커버리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C하고 D가 같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그냥 기억하려고 그러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AB 플러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 이제 기억하기가 좋죠. 그러면 A, B, C까지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이 메트로 아틀란타에 있는 보통 시니어들은 그 제로 프리미엄 플랜이 거의 다예요.
프리미엄이 따로 없어 그 플랜에. 그러니까 B를 내는 거 말고는 안 내도 된다는 거잖아. 좌우간 그럼 그럼 왜 사람들이 D만 들어? 넘버는 이해가 안 되네. 넘버 원 이유는 어. 몰라서. 아 마이 갓. 네, 몰라서 C를 안 들고 그냥 드럭 커버리지만 드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보충하는 방법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안 하고 서플리멘트를 드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 그러면 맞아. 서플리멘트는 그게 갭 인슈런스를 해갖고 보험료가 있단 말이지. 그거를 하면서 드럭 커버리지를 따로 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그거라고. 반드시 돈을 내야 돼. 그럼 또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거지. 뭔 서플리먼트하고 C가 뭐가 다르길래 사람들이 그럼 D 내가- 돈을 내면서 서플리먼트를 들어? 내가 한 10번쯤 설명하는 것 같아. 근데 계속 물어. 언니 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오케이. 거야. 자, 서플리멘트는요, 사실은 그 메디컬 커버리지만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그 럭셔리한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파트 A, 파트 B, 파트 C 이렇게 하잖아요. 서플리멘트 속에 들어가면 플랜 A, 뭐 플랜 B, 또 뭐 A, B, C, D가 또 나오지만 여기는 플랜이야. 플랜.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플랜 G거든요. Anyway, 다 잊어버리고 예전에는 플랜 F라는 게 있었어. 그건 뭐냐면 full이야, full. 다 준다는 거야. 다 준다. 100% 다야. 이걸 사면. 음. 그랬는데 이것이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회사에서 플랜 F를 이제 안 팔아. 그리고 그 다음에 F 다음에 나오는 G를 만들었어. 이제 만들었어.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플랜이 G예요. 이거는 100% 마이너스 그 8B에 대한 디덕터블만 내면 돼요. 170불. 100 한 80불 이 정도. 겸손한. 좌우간 하여간 그러니까 거의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보험료는 되고 얼마인데? 보험료는 뭐 처음 시작은 한 150불 미만 한 달에. 예. 그러니까 자기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지.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네. 서플리먼트가 또 그러네. 이로운 점은 메디케어를 받는 프로바이더한테는 뭐 의사라든지 하스피라든지 뭐 아웃 오브 타운에 가서라든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구만 그게 coverage wise. 그렇긴 한데 이제 돈이 조금 들지만 돈이 들지만 이제 돈이 그러니까 들지만 아픈 사람들은 그게 그렇지. make sense 하는 거지. 예. 아까 C는 프리라고 그랬잖아. 드럭까지도 내주면서. 근데 보험료는 서플리먼트는 프리인데 어드밴티지 플랜이 보험료는 프리인데 그 안에 내는 코페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런 게 있어요. 다 디덕터블. 그래서 코페이. 병원을 많이 가든가 검사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은 좋지가 않네. 돈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어. 서플리먼트에 보험료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서플리먼트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메디케어를 받을 때 그때 받으면은 그러니까 뭐 헬스 퀘스천을 안 해요. 아파도 그냥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근데 6개월이 지나면은 헬스 퀘스천을 해요. 해야 돼.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 처음엔 돈 안 내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드밴티지 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서플리멘트로 가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해야 되네 그럼 서플리먼트 아픈 사람들은. 그렇지. 그게 키예요. 네. 여튼지 2013년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약보험 쪽으로 해서 조금 브레이크가 좋아진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은 메디케어 A, B는 정부에서 주고 B는 어쨌든 자기 수입이 따라서 수입에 보험료를 따라서 내고. 보험료가 책정이 달라진다. 되고 그 다음에 C하고 D 중에서 C를 사면 D까지 커버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 말고 서플리멘트라는 걸 사면은 훨씬 좋지만 돈을 내야 되고 D도 따로 내야 반드시 되는 사야 되고. D도 따로 돈 따로 사야 돼. 사야 된다. 그렇게 돼서 ABCD와 서플리멘트는 어쨌든 정리는 됐어요. 됐어요. 그게 기본이야. 기본. 우리가 이거를 65세가 알아야지. 되면 65세가 되면 정부에서 메디케어를 주는 기본인데 여기에 기본이 하나 더 있어. 메디케어를 받는 자격. 그것까지 65세만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신청하기 전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살으셔야 되고 그리고 일한 기록이 40쿼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10년 이상 일을 해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계속 파이카 텍스를 내서 그 기록이 있는 분이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5년 이상 일을 했으면은요 받을 수는 있어요. 돈을 내서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sounds fair 아니야 좀? 근데 음? fair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내가 낸 돈이니까 그렇지. 사실. 파트 A에 대해서 10년 일한 기록이 있으면 돈을 안 내지만 5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몇 년 차에 따라서 많이 내기도 하고 조금 적게 내기도 하고 돈을 내면은 A까지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컴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사시는 게 좋죠. 나중에 벌금을 맞지 않아서 예, 그게 이제 방법이죠.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지금까지 말한 우리가 그 메디케어의 기본은 본인의 생일 만 65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고민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이스가 메디케어를 가졌어. 메디케어를 갖고 그리고 뭐 A, B는 당연히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지만 C, 서플리멘트, D 이거는 어떤 보험 회사를 내가 정한단 말이야. 근데 뭐 조이스는 난 건강하고 나는 뭐 약도 몇 개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굳이 약이나 병원에 대한 서비스보다 기타 등등을 많이 해주는 서비스가 좋은 회사로 내가 정해놨어. 그런데 1년 지나면서 병이 생긴 거야. 그러면 딱 요때에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지. 기타 등등의 서비스라는 게 뭐 선물도 줘. 선물도 주고 뭐 쿠폰도 주고 막 이러는 서비스를 내가 굉장히 했어. 수제자야. 나 그동안에 이제 각 배운 저기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10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지. 그동안은 몰랐는데 내가 당뇨가 있었던 게 발견이 된 거야. 처음에 65세에서 66세 될 동안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당뇨약을 싸게 주는 다른 회사로 바꿔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세요. 메디케어를 그냥 들었는데 내가 왜 회사를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요 가장 큰 그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경우냐면 암이 발생했을 때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뭐 살다 보면 암이 발견이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암이 발견이 되면 뭐를 해요? 키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키모는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도 뭐 코페이를 얼마 내고 이렇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지를 않아요. 그냥 코페이 자체가 전체 비용의 20%예요. 오 세다. 전체 비용이 20%인데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본인이 내가 이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서 낼 수 있는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 코스트가 있어. 그게 이제 CMS에서 매년 그걸 이제 어나운스를 하는데 CMS라는 데는 이제 Centers of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정부 기관인데 거기에서 모든 회사한테 당신네들이 어떤 플랜을 만들건 그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이 8,950불을 넘으면 안 된다. 그거 굉장히 큰 돈이죠. 그거를 이제 내놨어. 근데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뭐를 한다 그랬냐면 막 경쟁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막 디퍼런 플랜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회사는 올해는 2,800불인가 그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을 한 컴퍼니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언니 디덕터블이라고 말해도 돼요? 너 디덕터블은 그건 아니야? 아니고 근데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디덕터블이라고 얘기를 하셔. 디덕터블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내가 베네핏을 받기 전에 내가 내야 되는 돈이고 디덕터블은 그리고 이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은 내가 소소하게 솔솔솔솔 이렇게 뭐 본인 20불, 부담금. 30불, 뭐 200불 뭐 본인이 내다 보니까 이만큼이 찬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웃 오브 파켓의 디덕터블 어마운트도 포함이 되죠. 되잖아. 포함이 되니까 그런 플랜으로 이제 갈아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8,950불을 내겠어요? 아니면 2,800불을 내겠어요? 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그런 경우를 했으면 반드시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이 작은 플랜으로 이제 갈아타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미 암이 발병을 했어. 그래서 10월 15일이 됐을 때 바꿀 때 내가 암이 있다는 거를 그 회사에 알려줘야 되나? 상관없어요. 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정말 아무리 아프고 무슨 지병이 있고 그래도 상관없이 다 바꿔드리는 거예요. 서플리멘트하고는 다르구나. 그렇죠. 서플리멘트하고 다르죠. 서플리멘트는 그럼 맨 처음에 들면은 보험료 계속 내면은 아프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킥아웃은 못 돼요. 아프신 분들한테 그리고 그러니까. 키모 이런 것도 다 많이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약이 이제 시니어들이 약을 많이 드시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불쌍한 블루크로스 예를 들죠. 블루크로스의 뭐 ABC 플랜을 갖고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잘 커버를 받았어. 근데 이제 내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플랜이 그대로 옮겨가지를 않아요. 아이고. 이 안에서 뭐가 바뀌어. 그치, 아, 사실 바뀌니까. 건강보험 자꾸 바뀌어. 네, 그 똑같은 뭐 무슨 뭐 ABC 플랜에 내년에도 똑같이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데도 달라. 이게 이 속속들이 이 커버리지가 베네핏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특히 약 부분에 가가지고 포뮬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공하는 약들의 리스트가 다 있어요. 거기서 빠지기도 하고 등급이 뭐 3등급인데 2등급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정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됐다고 올해 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거의 무조건 들여다봐야 되네. 자, 그럼 2023년에 변화되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없죠. 없지만 그래도 특이한 거.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잖아.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3년은 주로 컴퍼니들 플랜이 이 오버롤 보면은 플랜이 좀 그 좋아진 것 같아요. 더 베네핏이 더 많아졌다. 돈을 많이 벌었나? 그게 시니어가 점점 많아지나? 그렇잖아. 정부 펀드가 점점 많아지나? 뭔가. 이거는 지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플리먼트리 이건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어드밴티지 플랜은 대부분에 보면은 그 정부에서 돈을 펀딩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91%를 다 손님을 내서 다 써야 된대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회사가 9%밖에. 마진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비틀게 믿을 수 해도 없어. 그러나 아무튼 이제 그렇대. 조회수 못 믿겠대. 그러나 91%를 손님을 위해서 써야 되면 네. 상당하다. 그래서 이제 뭐 없던 무슨 뭐 치과 커버리지도 뭐 1,000불에서 2,000불로 뭐 늘렸다. 또 회사에 따라서. 올해는 뭐 롱텀 케어는 아니지만 비스크름한 무슨 그 홈케어 베네핏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컴퍼니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졌구나. 베네핏이 좀 좋아졌고 이제 특별히 뭐 원래 주치의를 보는 코페이는 없는 플랜이 많았어요. 제로. 근데 스페셜리스트는 뭐 35불도 내고 45불도 내고 막 이랬는데 그게 제로인 플랜이 나왔으니까. 어떤 회사인지 분들은 말할 수는 없지만 아프신 분들은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약값도 이제 뭐 이게 등급별로 Tier 1, 2, 3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게 등급이 낮을수록 코페이가 없거나 조금이거나 그치. 이렇잖아요. 그게 뭐 3등급이었던 게 2등급으로 내려간 그런 약들이 덜어 있고 그래서 약값도 괜찮아진 것 같고. 요거 하나 질문하고 넘어가려고. 홈케어 비스무리하게 생겼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가지신 분들이 원하는 거거든. 간병인 서비스. 맞아요. 그럼 언니가 지금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지. 일단은 기간이 뭐 주어져 봤자 1년에 한 80일? 그러니까 진짜 아플 때 필요하신 거구나. 1년에 80일 정도고 이제 그것도 물론 뭐 데일리 액티비티 중에서 하나는 퀄리파이가 돼야 돼요. 기억하죠? 그거는 퀄리파이하기 하기 쉽잖아. 그렇죠. 뭐 내가 뭐 혼자 못 걷는다, 뭐 당장 뭐 혼자 배도 못 한다, 그러면 당장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보통 그런 경우엔 케어를 할 거 아니야. 이런 경우는. 근데 그 사람이 베케이션 갈 수 있네. 2달은 넘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회사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데 회사들마다 자기네들이 통해서 하는 기관이 있어요. 자기네랑 컨트랙이 돼 있는 간병인 서비스가 있는 거지. 이제 조금 약간 다우트풀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기껏 이런 플랜이 생겨서 베네핏이 좋아졌네라고 했는데 쓰려고 하니까 한국 분들이 서비스 하는 곳을 못 쓰겠다. 나는 이거 완전히 아퍼튜니티 있다고 봐. 이제 이럴까봐 이제 회사들하고 우리가 연락을 지금 이제 하고는 있는데 뭐 거기서 그렇게 제공을 해줘야지 우리는 또 멤버들하고 아니지. 연락을 시켜주는 사실 거지.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 자기네 프로덕트를 파는 브로커가 힘이 있잖아, 사실은. 보험회사는 힘이 없고 아니. 그 브로커들이 힘이 그렇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브로커가 힘이 있다고. 네. You. 네.
알았습니다. 언니가 말하라고 코리안이 필요하다. 오늘 조이스가 무서워.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데. 맞아. 자, 근데 하여튼 지금 어. 말씀하신 게 어. 그래서 홈케어가 1년에 80일 정도 가능한 플랜이 플랜이 존재한다. 이제 몇 개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약값도 떨어진다. 그리고, 약간 약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를 볼 때 코페이가 없는 플랜도 생겼고 없는 플랜도 생겼다. 이게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그리고 뭐 아큐펑처 침술 서비스나 뭐 좋아, 좋아. 카이로프랙틱이 생긴 데가 또 더 많이 생겼고 그리고 침은 1년에 몇 번 언니? 30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30번 무지하게 많은 거 아니야? 아니 어떤 플랜은 막 12번 이러면 있잖아. 진짜로 가다가 말아야 돼. 만지다만 것 같다고 막 그러시니까. 맞아. 30번 근데 이제 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메디케이드를 가지신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만 골랐어요. 메디케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두얼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베네핏이 훨씬 많아요. 이거는 그거를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메이저지 사실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시는 올해 분들. 내가 신기했던 게 아까 이제 뭐 그 원래 있던 플랜이라고 내가 듣긴 했는데 그 파파 컴패니언 케어 서비스라는 게 새로 들어왔어요. 이런 이게 뭐냐면 뭐 내 생각에는 코비드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시니어들이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기관에 전화를 하면은 와서 이렇게 프렌드 서비스를 하는 거야. 친구가 돼주는 거야. 말동무도 해주고, 말동무야. 말동무. 컴패니언십.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뭐 1년에 한 30번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 하는 말동무가 오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말동무야? 그러면 you teach me English 하고 하는 근데 거죠. 90살인데? 아니 그게 어떠냐면 우리 유튜브에다가 영어 때문에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영어만 하는 분이 말동무로 오면 어떡하란 얘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유, 파파 언니. 컴패니언 케어 서비스에도 이게 저기 다른 랭귀지를 하는 그러니까 서비스 내 프로그램. 생각에 여기 있는 한인 브로커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인슈런스 컴퍼니에 난 다 연락을 해야 된다고 봐. 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저기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 마이너리티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치과 베네핏이 좀 좋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또 뭐가 생겼냐면 그 오버 더 카운트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의약품 같은 거 뭐 온라인으로 오더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 근데 그거에다가 음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또 그 얼라원스가 있어. 뭐 많지는 않은데 3개월에 뭐 150불 아니면 뭐 90불 뭐 회사마다 다른데 그게 카드가 나와요. 카드가 비자 카드처럼. 쓰는 카드가. 그래가지고 뭐 CVS나 월마트 같은 데를 가면은 그냥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안 돼, 초콜릿은 온리 건강식품만 살 수 있어. 당근, 사과, 우유, 계란 이런 것만 살 수 있어. 절대로 담배 이런 거 못 사. 근데 이제 그게 2022년에도 H마트에서 쓸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런 마트에서도 그 전에는 약간 스토어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비자 카드 형태로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스토어에서도 쓸 수 있게 된 거야. 월맛이 들어가서 좀 좋은 것 같아. 월맛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회사들이 뭐 때문에 불편했다 그러면 그거를 막 고치려고 해서 뭐 니네가 이런 거 불편했지 올해는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대충 새로 그 2023년에 플랜들은 대충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이번에 특이한 게 뭐냐면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 라이드 서비스가 횟수가 늘어났어요. 원래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지 않았어, 언니? 그게 뭐 많아봤자 뭐 12번, 그러니까 한 24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왕복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한 더블, 트리플 된 것도 있고 플랜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닥터 오피스 가는 거, 그다음에 약국 가는 거. 근데 어떤 플랜이
그로소리까지 가는 것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 근데 우버 그거는- 불러서 가면 커버된다는 거야? 야, 어. 우버 서비스도 우버 서비스는 이 OTC 커버리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상담자랑 얘기를 하시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뭔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우리가 먼저. 택시 서비스라고 그냥 쉽게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데 언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자주 가는 내 주치의가 아니라 검사하러 큰 병원에 가셔야 될 때. 그러면은 뭐 어디 다운타운이나 아니면 저쪽 뭐 이제 놀스 어디로 멀리 가시게 될 때 운전을 못 하시니까 그때 택시 서비스를 붙여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하셨는데 지금 그게 더블 뭐 그런데다가 상당히 좋은 거지. 마일리지도 늘었어요. 그래갖고 뭐 원웨이에 70마일, 100마일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우리가 도와드려본 경험으로는 이것도 이제 third party를 이용해가지고 쓰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 서비스가 좀 어떨 때는 좀 못마땅할 때가 있어. 왜냐면 막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했는데 안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또 다른 면으로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오기 전에 멤버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그 전화를 못 받아주시는 거야. 영어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내가 아는 전화 아니면 다 안 받으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드라이버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지.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베일러블한 플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도움이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저기 인터뷰를 할 때 만날 때 자기 상황을 자세하게 그러니까 근데 말하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랭귀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사실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통역이 다 붙어. 그래갖고 다 3자 통화를 해.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이드 하시는 데서 이제 만약에 간호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건강을 체크하면 통역 전화로 3자 서비스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꼭 통역이 붙어.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게 해드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마이너리티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는 분들은 시민권자가 많아. 서비스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시민권을 많이 따셔. 무슨 소리냐? 투표권자들이 많아지는 거지. 진짜 아니 하시든 안 하시든 투표를 하시든 안 하시든 시민권자잖아 이분들. 권이 되게 다르지. 그러면 서비스가 달라져. 물론 투표를 하면 더 달라지지. 살벌하다 이거는. 근데 언니 메디케어는 조금 다른 영역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코리안에 대한 서비스가 메디케이드보다 좀 떨어지는 수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왜냐면은 뭐 물론 홈케어를 받을 수 있다 80일 그렇죠. 이러지만 한국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나는 저 홈케어를 받을래 이게 안 된다면 그러면은 영어 하는 아저씨가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그렇지. 있고 택시도 영어로 통화를 해야 돼서 나 어디에 있어 몇 시까지 오소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메디케어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내년에 변하는 거가 거의 우리가 회사 이름만 얘기 안 했지. 이제 많이 커버했네. 많이 커버했는데 이 기간에 보험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간에 보험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왜 내가 약이 더 필요해졌는지 아니면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지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이 되면은 모든 분들이 그 하나하나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근데 뭐냐면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드시는 약일 것 같아. 내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떠한 약을 먹고 있고 이 약이 얼마나 들 것인지 전체 약값이 왜냐하면 그 약보험을 갖고 있어도 뭐 도넛 홀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정말 복잡한데 진짜 그거를 다 설명하면은 이제 유튜브 끄실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약을 내가 뭐를 먹고 그리고 지금은 얼마 내고 있고 이제 하는 거를 일단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그런 키모 같은 거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검사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지 그런 특이사항 같은 것도 다 적어 보셔서 이게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에 저촉이 되는 건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또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PPO라든지 HMO라든지 무슨 소리냐, 내 톡 안에서만 갖고 있는 게 나는 괜찮아, 나는 별로 닥터도 많이 보지 않고 나는 그런 대로 건강하니까 HMO 괜찮아 라든지, 아니면 아니야 나는 좀 닥터도 좀 디퍼런한 닥터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PPO가 날 거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베네핏을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가지를 먼저 딱 그렇지, 잡고. 그렇지. 중요한 메디컬 커버리지에서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추가 베네핏이라는 게, 그럼 치과 보험은 이 플랜에서는 치과를 얼마까지 커버해주고 뭐를 커버해주고 임플란트까지 필요하면 임플란트도 해주는지 이제 이런 것들, 또 안경을 커버 받는다든지 또 보청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다 추가 베네핏인데, 이거는 오리지널 메디케이에서는 절대 커버를 안 해주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추가 베네핏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메인 커버리지를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뭐 짐에 가신다든지 뭐 라이프타임이나 뭐 LA 피트니스라든지, 왜냐하면 LA 피트니스를 가실 수 있는 플랜이 따로 있고 또 라이프타임만 가실 수 있는 플랜이 따로 있고 이러니까 벌써 이제 계약이 그렇게 한 she's 거지. 보험회사가 계약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또 따지셔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구입하는 베네핏이 있으면 나는 참 좋겠다, 그런 건 괜찮아,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체크할 종목이 쫙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이제 그런 걸 적어 가지고 상담을 하면 좋죠. 우리 이제 그 상담원들이 뭐를 하냐면, 내년에 나오는 플랜에 요 약은 코페이가 얼마인 게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게 약이 가장 중요하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베스트 플랜을 뽑아드리는 거고, 이게 별로 필요 없고 약은 난 별로 안 먹고 치과가 나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레커멘드 해드릴 거고 하니까, 그런 거를 한번 다 적으셔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하신 다음에 이렇게 상담원한테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